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피톤치드 가득한 멋진 등산길을 걷다 보면 시선을 압도하는 풍경을 만나게 되는 곳. 이곳은 포천 명성산 등용폭포입니다. 명성산은 후삼국 시대의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곳이죠. 왜냐하면 후삼국 시대의 주인공인 궁예가 이 산에서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등용폭포는 궁예가 흘리는 눈물이라고도 하는데요. 등용폭포의 물은 흘러 이곳 산정호수에 모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가장 유명한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산정호수는 명성산에서 흘린 궁예의 눈물이 모여서 생겼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산정호수 둘레길은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궁예 코스를 따라 걸어봤습니다. 궁예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궁예의 생애와 후삼국 시대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궁예가 등장한 시기는 통일신라 말기입니다. 신라 제36대 해공왕이 피살당한 후 150년 동안 왕이 20차례나 바뀔 정도로 신라 왕실은 큰 혼란이 지속됐는데요. 당시 신라 왕실의 부패는 국민을 향한 세금 독촉으로 이어졌고 왕실에 대한 불만이 커져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반란 세력 중에는 신라에 대항해 나라를 세운 사람도 있었는데 바로 견훤과 궁예입니다. 900년 견훤은 지금의 전주, 완산주 지역에 후백제를 건국했고 그 뒤를 이어 901년에 궁예도 후고구려를 세웠는데요. 결국 통일신라는 다시 분열되어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로 이어진 후삼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실 궁예는 신라 왕실 또는 몰락한 귀족 출신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절에서 중으로 살던 궁예는 891년 반란군에 합류할 결심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죽주 반란군 기원과 함께 하고자 하였으나 거만한 귀엄과 뜻이 맞지 않아 북원의 양길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양길의 군에 합류한 궁예의 활약은 대단했는데요. 병력을 늘리고 영서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등 나날이 명성을 떨쳤습니다. 소문을 들은 송악군의 대호족 왕건 부자도 궁예의 군에 합류했죠. 세력이 점차 커진 궁예는 899년 옛 보스인 양기를 상대로 한 비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는데요. 결국 궁예는 901년 고구려의 부흥을 외치며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후고구려입니다. 후고구려는 왕건 장군 등의 활약으로 후삼국 영토 3분의 2를 차지하는 등 번창하였는데요. 후고구려 건국 5년 뒤엔 도읍을 지금의 개성인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기면서 나라의 이름도 마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꾸었습니다. 궁예는 호족을 견제하며 중앙집권을 하기 위해 공포정치를 실시합니다. 바로 자신이 미래의 부처인 미륵불이라 칭한 것인데요. 특히 미륵불이 자신에게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관심법입니다. 궁예는 자신이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며 죄 없는 신하들과 부인, 자식들도 죽였습니다. 궁예의 폭정이 점차 심해지자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자는 세력이 생겨납니다. 결국 뜻을 함께한 왕건이 반역을 일으키자 궁예는 철원에서 이 산정호수 근처까지 후퇴했다고 하는데요. 왕건에게 항복한 궁예는 변장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백성들에게 발각되어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궁예의 최후 이야기를 생각하며 산정호수 둘레길을 걷다 보면 궁예의 눈물로 만들어진 산정호수가 조금은 색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산정호수 주변에는 멋진 계곡과 폭포들이 많은데요. 철원 이경으로 유명한 삼부연 폭포도 이곳에 있습니다. 삼부연 폭포는 높이가 20m로 높은 절벽에서 3번 꺾여서 떨어지고 3군데의 가마솥같이 생긴 곳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삼부연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삼부연 폭포의 발원지도 명성산인데요. 그런데 명성산의 이름이 왜 명성산인지 아시나요? 바로 궁예의 울음소리산이라고 해서 한자로 명성산이 된 것입니다. 왕건에게 쫓기며 패배를 직감한 궁예가 이곳에서 주변의 산을 울리도록 큰 소리로 울어 그 소리가 산을 울렸다고 합니다. 궁예 도성을 빠져나온 궁예와 군사들은 산이 높고 지형이 험한 명성산의 자리를 잡고 왕건군과 대치했다고 합니다. 명성산 망봉에서 궁예가 적의 동정을 살피며 봉화를 울리고 상봉에 위치한 궁예 왕궁은
왕건의 군사에게 쫓겨 은신을 했다는데요. 궁예가 최후의 항쟁을 펼친 명성산, 궁예의 패배로 결국 왕건이 왕위에 오르면서 고구려, 신라, 후백제 새로운 후삼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취했던 후백제와 달리 고려는 외교 정책을 바탕으로 삼국 간의 긴장감을 이어갔습니다. 후백제의 공격에 고려가 호전을 한 적도 있었으나 신라, 중국, 일본과의 외교를 통해 후백제를 고립시켰는데요. 계속되는 전투에서 후백제 군을 크게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후백제에서 왕위 계승 문제로 내분이 일어났는데요. 견훤의 아들들이 견훤을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사에 가두고 정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3개월 뒤 탈출한 견훤이 고려에 항복하고 신라의 경순왕도 고려에 항복하는데요. 이후 936년 왕건이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후백제를 공격해서 견훤의 아들인 신검의 항복을 받으며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후삼국의 통일은 천년 왕조 신라의 종말인데요. 왕건에게 신라를 바친 경순왕의 무덤은 경주가 아닌 철원과 가까운 경기도 연천에 있습니다. 후삼국 시대 신라는 궁예와 견훤이 세력을 다투던 경명왕 때부터 경혜왕 때까지 고구려와의 우호 관계를 강화했는데요. 견훤이 이를 견제하고자 신라를 침공하여 경혜왕을 살해하고 경순왕을 옹립했습니다. 경순왕은 난폭한 견훤의 보국보다는 왕건에게 투항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935년 국가를 고구려에 넘길 것을 결의하고 국서를 보냈습니다. 고려에 항복한 뒤 경순왕은 왕건의 장녀인 낙랑공주와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재패를 꿈꿨던 견훤, 궁예의 후삼국 시대가 지고 드디어 왕건의 고려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